네, 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디스플레이 2차전지 담당하고 있는 최영상연구원입니다. 네, 삼성 SDI 실적이 좀 나왔는데요. 2분기 실적은 매출액 2.4조, 영업이익 한 1,600억 정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컨센서스보다 조금 잘 나온 수준이고 생각보다 실적이 나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특히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내용이 상당히 조금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형전지 시장, ESS 그리고 EV 쪽에 대한 전망치가 다 나쁘지 않았고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대한 실적 그로스도 나쁘지 않은 전망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자면 매출액은 1.8조 정도 전지사업부에서 한 걸로 보이고 나머지 전자재료가 한 6천억 정도 한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지사업부에서 이제 중대형이 한 7천억 정도, 소형전지가 1.1조 원 정도로 소형전지가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대형 전지 쪽에서 ESS는 이제 해외 쪽이 2분기에 나쁘지 않게 나왔고 하반기까지에는 해외 쪽과 국내 쪽 모두 나쁘지 않다. 특히 국내 쪽 ESS가 상당히 화제 이제 이슈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게 올해 한 6월, 7월부터 좀 해소가 되면서 하반기는 국내와 해외 쪽 ESS가 합치면서 모두 좋아지는 구간에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소형전지 또한 사실은 여름 시즌이 이제 이바이크라든지 이런 전동공구 시장의 성수기입니다. 그런 효과가 좀 반영이 되면서 3, 4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치도 현재 좀 나쁘지 않다. 전자재료 쪽도 현재 좀 편광필름 쪽이 쇼티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편광필름 쇼티지인 상황과 그리고 이제 올레드 쪽 소재 부분에 대한 그로스가 나와주면서 상대적으로 반도체 소재 부분이 조금 부진한 부분을 좀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목에도 적혀 있지만 전자재료와 소형전지, ESS 부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핵심적인 실적 부분은 굉장히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전자재료 부분은 이제 계절적 성수기 같이 가고 있고 소형전지도 시장이 예상하는 약간 이제 하드 랜딩하는 것보다는 소프트 랜딩하는 느낌으로 침투율은 어느 정도 전동 공구가 올라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나쁘지 않은 상황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ESS도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빠르게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이상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삼성 SDI도 PB 포워드 기준 1.1에서 1.34배 정도가 이제 트레이딩 구간입니다. 그래서 1.34배를 이제 주가로 환산하면 한 24만 원에서 한 25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구간을 이제 돌파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역사적인 상단 PB1 포워드가 이제 1.34배 정도기 때문에 역사적 상단을 또 돌파를 하려면 확실히 EV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전자재료 소형전지 ESS만으로는 밴드 구간 상단에 도달할 수는 있지만 밴드 구간에 돌파를 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핵심은 결국에는 EV 쪽에서 돈을 벌 수 있느냐, 이익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와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SDI의 주력 고객사라 할 수 있는 BMW나 아니면 이제 폭스바겐 아우디 쪽에서의 증량 요청 이런 부분들 그리고 PHEV 업그레이드 모델 버전들이 나와주면서 상대적으로는 EV 쪽의 전망치가 올라가곤 있습니다. 다만 올해 연말까지로 봤을 때 EV 쪽에서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냐, 단순히 중대형으로 퉁친다면 당연히 중대형 쪽에서는 이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EV 쪽에서 의미 있는 이익이 가시성이 올라오는 거는 내년을 봐야 된다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PB 밴드 구간을 올해 당장 돌파를 하는 건 조금 이르다는 관점입니다. 뭐 올해 4분기나 연말 들어가서 내년도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좀 땡겨오게 됐을 때는 밸류에이션 상향 조정이 가능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일단 3분기 정도의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좀 상향 조정을 하기에는 조금은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지점이 좀 많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아시다시피 배터리 3사들은 각자의 전략이 좀 다릅니다. LG화학은 압도적인 기술력과 코스트 리더십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전기차 시장에 대한 압도적인 1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SK이노베이션은 상대적으로 저가 수주를 밀어붙이면서 물량 확보 경쟁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통한 이제 코스트 감소를 통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시각인 것 같고 삼성 SDI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수주전을 뛰어들면서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주를 조금 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 각자의 전략이 어떤 게 조금 더 밸류에이션을 높게 해줄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삼성 SDI가 어찌됐든 수주 잔고가 빠르게 늘어나는 속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추가적인 뭐 고객사가 이제 다수로 확보되거나 아니면 핵심적인 고객사가 확보되면서 수주 물량이 그리고 수익성 좋은 게 급격히 늘어나는 이런 시나리오 구간에 진입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전반적으로 기 확보된 고객사들의 그냥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전방 시장 확대의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익은 예상보다 좋아질 수는 있으나 멀티플에 대한 상향 조정이 조금 어렵다. 왜냐하면 삼성 SDI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전략이나 경쟁사들을 앞지를 수 있는 뭔가가 나올 수 있는 이익 환경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삼성 SDI가 현재 뭐 이익 기준이나 여러 가지 상황, 전자재료, 소형전지, ESS 다 좋고 컨퍼런스 콜에서도 상당히 좀 만족스러운 컨퍼런스 콜이 진행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30만 원까지 못 올리는 이유는 아직까지 EV 쪽에서는 조금은 퀘스천 마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걸 제외하고는 뭐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법 이익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28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30만 원 돌파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의견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네, 이상입니다.